문제부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2007년도 행정고시 재경직 문제입니다. 경제학이고요, 물론. 개방경제, 개방거시 부분 중에서 출제 가능한 영역들을 오늘 뒤에 문제도 다 점검을 쭉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자주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고 밑줄 한미 FTA, 이걸 한중 FTA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고 미국 경기가 혹은 중국 경기가 호황 국면에 돌입하면, 호황에 돌입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한국의 대중 수출, 이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접한다. 물론 FTA를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교역 규모가 확대가 되니까 수출이 있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라. 한국이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밑줄. 한국은 다른 가정이 없으면 항상 세 가지 가정을 둡니다. 자유변동환율 제도, 소규모 개방경제, 세 번째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둬요. 완전 자본, 변동환율 제도, 소국경제. 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미 수출 증가가 밑줄. 단기에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건 묻지 않고요. 지금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물었는데요. 화폐시장, 외환시장 균형 조건, 거기다 밑줄. 어떤 모형을 써라라고 딱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건 모형을 쓰라고 주고 있습니다. 화폐시장, 외환시장 균형 조건. 생산물 시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쓰면 안 된다? ISLMPP를 쓸 수가 없습니다. IS는 상품시장 균형이다. 그래서 화폐시장, 외환시장 균형 조건을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화폐시장, 외환시장의 동시균형 모형을 써야 되고, 미국과 한국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고, 거기 대미 수출 증가가 단기. 그러면 이 모형을 우리가 가져와서 단기를 뭔가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는 물가 고정이라는 거예요. 물가 고정이야. 또 예상 환율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시답안을 보면서 해도 되고 노트를 좀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일은 가장 먼저 이 거시경제학 문제는 내가 어떤 모형을 쓸지를 반드시 모형을 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모형이 너무 커버리면 안 돼, 머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분석 모형 혹은 기본 모형 이렇게 써서, 분석 모형이 뭐예요? 외환시장, 화폐시장의 동시균형 모형이다. 그래서 이 화폐시장의 균형으로 뭘 쓰고, 화폐시장 균형, 유동성 선호설을 쓰고, P분의 M, 화폐 공급, 그 다음 화폐 수요,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유동성 선호설. 가장 중요한 게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물가 고정이. 두 번째, 외환시장 균형. 외환시장 균형은 이자율 평형설이다. R equal R 스타. R equal R 스타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2. 요 예상 환율 변동률.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분석 모형을 두 개 수식 써놓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외환시장 균형 유동성 선호설은 뭐예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 물가가 일정한 상태에서 화폐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뭐가 조정한다고요? 그래서 예컨대 통화팽창이나 이런 화폐시장에 불균형이 있게 되면 요 산출량은 일시적으로 변함이 없고, 뭐가? 요 이자율이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화폐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불균형을 뭐가? 이자율이 해소시켜준다. 두 번째, 외환시장 균형은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요. 두 번째, 국내 채권 수익률과 해외 채권 수익률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요게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의 대체성이 완전한 상태. 세 번째, 국가 간에 뭐에 비용이 없다? 거래 비용이, 트랜잭션 코스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자본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 거래 비용의 부존재. 요런 세 가지의 가정하에서 국내 투자 수익률,
해외 투자 수익률이 일치한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환율,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여기서 단기는 뭘 고려하지 않냐면 예상 환율 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상 환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기에는 보통은 그래요. 물론 이제 단기에도 예외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미 수출 증가가 한미 FTA 결과 대미 수출 증가 얘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환율 대미 수출 증가와 원달러 환율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수평으로 그려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여기가 외환시장 균형, 여기 화폐시장 균형. 자, 여기 보면 외환시장 균형은 요 이자율과 환율과 이자율. 그리고 여기는 실질 통화량 P분의 M. 화폐 공급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요 P분의 M. 화폐 공급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화폐 수요가 이렇게 생겼다. 이자율 평형설은 뭐와 이자율과 환율의 역의 관계고 요 IRP, 이자율 평가 IRP, Interest Rate Parity IRP, 예상 환율 영향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시장의 화폐 공급과 수요가 실질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고 R0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E0. 이 환율은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항상 자국 통화가 분자해 와야 된다. 그래서 분자의 원, 분모의 달러.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최초의 화폐 시장의 균형점을 A점, 요 외환 시장의 균형을 A 프라임 이렇게 하면 대미 수출 증가는 여기 외환 시장 균형 조건과 여기 화폐 시장 여기는 화폐 시장 균형 조건과 여기 외환 시장 균형 조건에 요 실물적인 충격이죠. 이거는 순수출 증가라는 실물적인 충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딱 없습니다. 여기 화폐 수요예요. 요 소득과 이자율 영향을 받는 요 소득에요. 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딱 하나뿐이다.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면 대미 수출 증가, 이게 순수출을 증가시키면 순수출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고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초과 수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환율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첫 번째 소득 증가가 화폐 수요를 늘리고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두 번째 외환 시장의 요 예상 환율 변동률이 있는 여기 처음에 같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따라서 국내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본이 어떻게 되고 유입이 되고 순자본 유입 규모가 증가하고 환율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그래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충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다. 뭐가 늘어서요? 화폐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 그러면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수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요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하면서 환율은 떨어진다. E1으로. 왜? 환율과 이자율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 봤습니다. 저기 문제를 다른 모형을 쓸 수 있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외환시장, 화폐시장, 연계 모형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모형을 쓸 수 있는 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문제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모형에서 쓸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이 모형을 가지고
확장 통화 정책, 통화량 변동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얘기,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화폐 충격이든 외환시장의 동시에 충격이든 이거를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이 모형을 쓸 수 있는 게 오버슈팅을 이 모형을 쓸 수 있는 거죠. 오버슈팅 현상을 이 모형을 쓴다.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은 대미 수출 증가가 한국의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밑줄. 대미 수출 증가 한국의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국민 소득에다 밑줄. 이제 앞에는 아까 환율만 물었는데요. 이거는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환율이 고정될수록 커지겠냐? 고정 환율 제도에서 크냐? 아니면 그렇다면 이유가 뭐고? 아니라면 이유가 뭐냐? 중앙은행은 불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밑줄. 불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수지 불균형 과정에서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통화량을 변화를 그대로 방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1번 설문과 다른 모형을 쓰면 분석 모형 혹은 기본 모형을 ISLMPP를 쓰겠다. 먼델 플레밍 모델을. IS 상품 시장 균형식, LM 화폐 시장 균형식, BP 외환 시장 규제식. IS 상품, 화폐, 외환 이 균형이고, 두 번째에서 BP 곡선은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에서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BP는 수평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먼저 환율이 고정될수록 커지겠냐? 고정 환율 제도화에서 정책 효과. 두 번째 변동 환율의 정책 효과. 이렇게 보시면 주겠죠. 보시면 되는데 고정 환율 제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일단 그 설문을 지금 고정 환율 제도 보고 세 번째는 변동 환율 제도 볼 텐데 그래프를 두 개를 같이 그냥 그려도 되고 배점에 따라서 설명은 일단 고정 환율 제도 설명하고 그래프 두 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변동 환율 제도 설명을 쓰면 되겠습니다. RY 평면에 BP가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ISLM B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고 산출량. 자,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첫 번째, 순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증가는 어떤 곡선이 실물적인 충격은 BP 곡선을 움직여요? IS 곡선을 움직여요? 해외 충격이 금융상의 충격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켰다. 이런 충격이라면 요 BP 곡선을 움직입니다. 국제 이자율 변화가. 금융상의 충격은 BP 곡선을 이동시켜요. 그런데 실물적인 충격은 뭘 이동시킨다고? IS 곡선을 이동시켜. 요거 BP에도 들어있잖아. 그러면 BP를 이동시켜버리면 이거는 이제 꽝이라는 것입니다.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을 이동시키고 IS 제로가 뭘로? IS 원으로 이렇게 우측에 이동을 하고 이동시키면 IS 제로가 원으로 새로운 대내 균형점은 B점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불태화 정책이 쓰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요런 B점은요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은 맞아떨어지고 있지만 대외에는 불균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B점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대내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새로운 대내 균형에서 설명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이자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해서 R1이고 여기 처음에 R0, R0 이렇게 해서 이자율 격차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대내 균형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국내 이자가 높고 국제 이자는 낮은 상태 이렇게 요런 이자율 격차가 발생하니까 순자본 유입이 아주 급속도로 순자본의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여기 고정환율 제도니까요. 잘 들으세요. 환율에 이게 하락이 아니라 하락 압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낼 거고, 이 환율 하락 압력을 상쇄하는 개입을 해야 된다. 누가? 중앙은행이. 요게 고정환율 제도죠. 요 상쇄하는 개입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환율의 외환의 가격이니까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여야 되고, 외환 매입, 자국통화 매각 이러면서 통화가 팽창이 된다. 그 불태화를 안 쓴다는 게 거기에요. 뭐라고? 외환을 뭐하고? 사들이고 자국통화를 매각하는데, 요 자국통화를 매각하는 것이 시중의 통화량의 증가로 나타날 건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불태화를 쓰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러면 LM 제로가 LM1으로 이렇게 가면서 C점에서 산출량이 이렇게 느는, 고정되면 요 효과가 크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요 RY 평면에 BP가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이렇게 할 때 상품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이 A점에서 요 Y0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순수출이 증가하고 두 번째 IS가 우측 가고 새로운 대내 균형점은 B점이고 IS 제로가 1으로 새로운 대내 균형점은 B점이고 이 B점에서 똑같이 순자본 유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환율의 이제 하락 압력이 아니라 환율의 하락, 실제 하락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환율의 실제 하락이 나타나고 순수출은 감소하고 여기서 환율 하락과 순수출 감소 사이에 마샬러너 조건을 좀 써주고 마샬러너 에타 스타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하에서 이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순수출이 이제 감소하고 따라서 IS가 다시 원래 순으로 복귀를 한다. 따라서 변동환율 제도하에서는 전혀 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 효과가 더 커진다. 이렇게 문제에서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고, 굳이 이제 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까지 같이 가겠다. 배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점이면 이렇게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20점이다.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면 요거를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은 Y equal Y star 플러스 개모 P-P expectation 이렇게 총공급 곡선을 쓰고, 공급 곡선이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건 전혀 또 논쟁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P와 P expectation이 같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AS를 상정해서 가면 되고요. 물가만 추가로 고려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